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항이가 악기가 된 사연이 모두 밝혀진 악기 11회. 이제는 악기가 5가지 물건을 되찾으려고 하는 이유만이 남아있는데요. 향이의 시신과 함께 있던 옥비녀까지 찾은 후 산영이 그림자의 머리카락이 차분해지고 악기가 끝났다 라고 말하는 걸 보니 악기는 산영을 장악해서 몸을 차지해버리고 산영이가 그림자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악기 11회는 7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몰입감이 높더라고요. 악기의 시인 김태리 연기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나병이를 죽이기 전에 넌 죽었는데 어떻게 말해? 라고 웃는 거 너무 소름 돋았고, 염혜상이랑 이용세 죽이려고 문 앞에 서 있을 때 표정이 예쁜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전처럼 무조건 문이 열리는데 전철 칸을 나눈 문으로 해상이 산영 악기를 막는 거는 좀 신박했고, 홍세가 악기일 때의 산영의 표정을 알고 있어서 차 문을 열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진짜 악기 드라마만 끝나면 자꾸 문단속을 하게 된다니까요. 악기를 맡은 배우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우리들의 블루스와 소년심판에 출연한 심달기 배우였더라고요. 나병이가 죽어야만 악기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악기가 나병이를 죽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주인공급들도 죽여버리는 킹덤의 김은희 작가님이 나병이를 못 죽일 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제가 지난 리뷰에서 김치원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나병이를 죽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지고 보면 김치원의 복수로 나병이가 악기에게 중입을 당한 거긴 하죠. 김치원이 달력을 바꿔놓은 덕분에 나병이가 구산영에게 속아 악기의 이름을 발설했고, 병원에 갇혀서도 문단속을 하던 나병이의 입원실에 찾아온 구산영 악기를 노크도 하기 전에 문을 열어준 게 김치원이었으니까요. 김은희 작가님은 어떻게 김치원의 복수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떡밥 회수를 하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악기 11회 간략하게 짚어보고, 도대체 향이는 5가지 물건과 자신의 시신을 찾아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구산영과 염혜상, 이용세는 악기를 어떻게 없애게 되는지 12회 내용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12회 예고를 보면 해상은 5가지 물건의 봉인에 나서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 조사 중 나병이가 남긴 메시지가 발견되며 해상은 이게 악기를 없앨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라는 걸 깨닫는다고 하는데요. 악기가 찾는 5가지 물건의 특징을 살펴보니 악기를 없애는 방법을 알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뒤에서 자세히 토파보고 일단 이항이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죠. 1958년 이항이는 중학교에 다니는 그림을 좋아하는 가난한 16살이었고 항상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동생을 귀찮아하면서도 도시락을 남겨와 동생에게 양보하던 아이였습니다. 동생도 없이 엄마 아빠도 없이 부잣집에서 태어나 훨훨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 사실 엄청나게 못된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나이대의 아이라면 할 수 있는 생각 아닌가요? 채만월은 목단이가 아니라 향이에게 붉은 댕기를 줬습니다. 채만월이 향이가 동생을 팔아버리는 미래를 내다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목단이에게 주려던 붉은 댕기를 향이에게 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후 향이는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향이 아버지가 향이가 댕기를 받았다고 말하자 향이 어머니는 향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고, 향이 아버지는 굶겨서 죽인대 라고 답했죠.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는다며 어머니를 다독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모두 보았으니 저 같아도 이 상황 완전 열받을 것 같아요. 효녀 심청이 정도는 돼야 자기 목숨 바쳐서 아버지 눈뜨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자신을 팔아넘긴다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 없죠. 그런데 차라리 향이가 부모님께 그걸 따졌어야 하는 건데 향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 동생을 죽는 길로 팔아 넘겼습니다. 산영이가 붉은 댕기를 만졌을 때 봤던 목단이의 머리에 붉은 댕기를 해주는 장면은 향이가 목단이를 자기 대신 팔아 넘기려고 작정하는 순간의 모습이었죠. 향이 어머니는 향이를 살리려고 끝까지 반대했었으나 목단이가 대신 끌려가게 되자 넋이 빠져 있었고, 그런 사실을 모르는 향이는 슬퍼하는 엄마를 보며 내가 죽기를 바랬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목단위를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돈으로 색색의 물감이 들어있는 초자병을 사들고 집으로 왔던 날, 향이의 어머니는 흑고무줄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아버지와 오빠도 동네 사람들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침몰하여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게 된 벌이었나 봐요. 산영이 흑고무줄을 만졌을 때 보았던 바다는 향이의 아버지와 오빠가 죽은 곳을 의미했던 거였어요. 부모님과 오빠까지 죽자 향이는 받은 돈을 싸들고 염상옥의 집을 찾아가 채만월에게 이 돈을 갖고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목단이는 아직 살아 있었는데요. 채만월은 더욱 못된 귀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향이가 보는 앞에서 목단이를 칼로 죽여 향이의 분노를 키우고 향이의 몸에 푸른 전을 덮어 씌우고 감금했어요. 향이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7일을 버텼는데요. 그리고 채만월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채만월의 비녀를 빼서 가슴팍에 꽂아버렸죠. 하지만 향이는 채만월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때 채만월의 옥비녀가 깨졌고 그 깨진 파편을 향이가 손에 쥐고 죽었는데요. 염혜상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찾아낸 옥비녀의 깨진 부분이 향이의 시신에서 발견되었을 때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향이는 깨진 옥비녀의 일부가 자신의 시신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신의 시신이 염혜상의 집 창고 밑에 묻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염혜상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나병이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염혜상 뿐이었으니까요. 악기가 구광모를 이용해 자신이 죽으면 내 딸 산영이를 부탁한다고 편지를 썼던 이유가 자신의 시신에 있는 옥비녀를 찾기 위함이었다는 떡밥이 회수된 건데요. 1958년 이목단의 시신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목단의 가족들은 이미 다 죽었고 향이마저 감금되어 있었기에 목단의 시신을 수습해줄 사람이 없어서 장진리 이장이 목단이의 시신을 수습하고 옹기에 넣어 덕다리 나무에 매달았던 것 같아요. 목단이의 부모가 목단이가 실종됐다고 신고한 것도 붉은 댕기를 받아서 죽게 되는 건 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목단이가 없어졌으니 실종 신고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향이가 감금된 후에는 부모가 이미 먼저 죽었었기에 향이를 실종 신고해 줄 사람이 없었고 향이의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실종 신고를 했으나 살아있는 사람도 시신도 찾지 못해 수사가 그냥 종결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향이는 왜 5가지 물건을 찾고 다니는 걸까요? 마지막 옥비녀를 염혜상이 찾자 향이 악기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머리 산발이 아니라 차분했어요. 꼭 악기가 산영이를 장악하고 산영이가 그림자가 되어 그림자의 머리카락이 차분해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이향의 시신을 찾아서 악기가 완벽해진 줄 알았는데 시신보다는 옥비녀의 깨진 조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5가지 물건을 찾으면 산영이의 몸을 완벽하게 악기 향이가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5가지의 물건은 모두 향이의 분노를 촉진시키는 것들입니다. 붉은 댕기를 지고 있다가 목단이와 향이 모두 죽었고 흑고무줄로 향이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초자병은 향이가 이루지 못한 산산조각난 꿈과 미래를 의미합니다. 옥비녀는 향이가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물건이었죠. 그래서 향이의 분노와 슬픔이 가득 담겨있는 5가지 물건을 모두 찾게 되면 향이가 갖고 있는 악기의 힘이 완전해지면서 악기에 씌인 사람의 몸을 소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12회에 등장한 산영이는 해상이 건넨 비녀를 오른손으로 받았는데요. 전 이것도 악기가 산영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했기 때문에 귀신을 의미하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1958년 향이가 죽기 전에 채만호를 공격하면서 난 죽지 않아 살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물 한 모금도 없이 7일간을 버티고 그 몸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서 채만호를 공격할 정도였다면 향이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상태로 죽어 악기가 되었으니 향이 악기는 생존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병원에 갇힌 나병이를 찾아온 악기 구산영은 남편 죽이고 자식 죽이더니 결국 이러고 있다며 꼴 좋다고 했습니다. 이에 나병이도 지지 않고 너도 동생을 팔아먹었으니 나랑 똑같다며 너는 악기가 돼서도 살고 싶은 거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귀신이 되었지만 그래도 살고 싶은 향이는 5가지 물건을 찾아 귀신이 아닌 사람의 몸을 빼앗아 살아보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12회 예고를 보면 구산영은 윤경문을 찾아가고 윤경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하는 산영에게 위화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즉 산영의 몸을 차지한 악기는 산영의 엄마를 자신의 죽은 엄마처럼 생각하고 산영의 인생을 통째로 뺏으려는 것 같습니다. 악기가 윤경문을 죽이려고 할 때 산영이가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며 죽으려 하자 윤경문을 죽이는 걸 멈췄던 이유 중에 하나도 구산영의 몸이 꽤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악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톱어볼게요. 나병이는 악기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향이야 너 이름 말한 거 미안해. 하지만 그건 말하지 않았어 라고 했습니다. 전 처음에 악기가 넌 죽었는데 어떻게 얘기해 라고 하길래 뭐야 나병이가 귀신이었나 싶었는데요. 그냥 건물에서 떨어뜨려서 죽이기 전에 한 말 맞죠? 이용세가 장진중학교에 다녔던 이항이의 학적부를 찾아 이항이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를 알아내는 데까지 성공했고 해상은 5가지 물건을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금줄 할머니를 통해 칼과 함께 엮인 긋줄도 준비해 두었죠. 하지만 12회 예고를 보니 구강모와 염해상의 어머니가 했던 대로 악기의 이름을 한자로 종이에 쓴 후 그 종이를 불에 태우고 악기가 사람들을 죽인 장소에 5가지 물건을 봉인해서는 악기를 없앨 수가 없었는데요. 나병이가 말하지 않았다는 악기를 없애는 가장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없애는 방법인 것 같아요. 5가지 물건에는 향이의 분노와 한이 담겨 있으니 그 한을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염해상의 집 창고에서 발견된 이항이의 시신을 시작으로 이항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경찰 조사로 명백히 밝히고 악기로 인해 얻게 된 염해상 가문의 재산을 전부 기부하고 향이의 한을 풀어주는 제사를 지내고 5가지 물건을 금줄로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불태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어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